안녕하세요. 대구를 얘기하자 대담아서 번외편 오랜만에 찍습니다. 번외편입니까? 우리 정규 아닙니까 이거? 시즌 2 시작 아닙니까? 시즌 2 원입니까? 감독님 말씀 주이소. 정규로 갑시다. 시즌 2 시작이네요. 시즌 2 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조금 찍게 돼서 우선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황 토크 조금 해볼까요? 12월 달에 정말 지옥 같은 스케줄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1월 달은 의원들에게는 약간 방학 같은 시간, 방학이라 해놓고 너무 바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마지막 이게 언제였죠? 정규로는 그거 간성미술관 간성전 봤을 때 그건가요? 그 사이에 10월에 의원으로 정기회, 11월에 온갖 연수, 12월에 마지막 정기회 보기 보내는 와중에 밴드 단독 공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코감기가 근데 한 달 넘게 가나요 이게? 네, 하여튼 지금 장소가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약간 예전에 찍었던 정연우 의원의 연습실 같은 느낌도 나고 할 건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대구 음악창작소에 와 있습니다. 음악창작소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이 정도 녹음실을 구비한 데는 몇 군데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리 스튜디오 정도? 음악창작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의 뭐 일종의 임지죠, 임지. 이곳이 여러분들의 일상 혹은 대구랑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사랑스럽고 편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음악 창작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음악 창작소는 대구시 남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대구 남구에 계시던 공무원분 중에 한 분이 계획서를 만들고 직접 사업을 따내서 대구 남구 소속이 됐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음악 창작소 소장님이신 민상호 소장님이십니다. 대구 남구 음악 창작소긴 한데 대구시에서도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구시 음악 창작소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남구구청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은 다 남구구청 소속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음악 창작소와 함께 일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방향성도 같이 아이디어 제공도 했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의원이 됐는데 음악 창작소가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속이라서 그래서 오늘 음악 창작소가 어떻게 흘러가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같이 음악하는 씬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풀어가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뭐 댓글이라든가 해서 또 더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 예산서까지 공개 낱낱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음악창작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사업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 있죠? 일단 녹음해주는 게 가장 크겠죠. 이렇게 민간에서 이 정도의 시설들을 특히나 공간도 그렇지만 장비들도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사서 모으기에는 특히나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익성 상관없이 시민들을 위한 예술 행정의 차원에서 녹음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구 음악 창작소가 전국 11개 중에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뭐 음원 지원 사업이 79곡이 녹음이 됐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음원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CD로 만든 친구들도 많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게 거기 관련된 쇼케이스들을 공연들을 다 지원을 해주셨죠. 근데 그 공연들이 좋은 게 여기서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간에 약간 뭐 세부적인 어떤 그런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특히나 작년 말에 오무희, 라이브오, 카논 아니구나. 뭐 이외에도 많지만 정말 좋아하는 후배들 공연들이 마구 펼쳐졌어요. 그 와중에 제가 볼 때 거의 매진이었죠. 네. 이게 진짜 고무적이었습니다. 연말에 공연들이 정말 좋은 공연들인데 다 매진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발표는 거의 늘 됐는데 추가됐는 게 뮤직비디오 사업을 더 지원해 주셨다고. 음원 발표 관련해서 팀당 한 곡 정도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또 음원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기본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에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건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명 2동에 남구 음악 창작소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 창작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같은 건물에서 1층, 2층은 사무실하고 청소년들 춤추는 연습실 같은 공간, 뭐 다른 연습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춤추는 공간이고 청소년 아니라도 오실 수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더라고요. 3층에는 여기 녹음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 1층에 창공홀이라고 해서 한 9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실용 음악 쪽 공연을 하기에 매우 좋게 이루어져 있고요. 연극도 하고요. 그리고 뭐 뮤지컬도 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연들,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해내기에는 무리 없는 정도의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수작 콘서트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수작 콘서트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거라고 수작 콘서트는 좀 기획 공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수작 콘서트와 그리고 뭐 그 팀들의 뭐 쇼케이스, 앨범 발매 쇼케이스, 쇼케이스 이런 두 가지 정도 같이 하는데 수작 콘서트도 그렇고 앨범 발매 쇼케이스도 그렇고 90석 규모가 꽉 차 계속 지금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아쉬운 게 이게 결론적으로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지하가 크지 않은데 처음에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객석을 늘릴 것이냐, 공연장을 늘릴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지역의 어떤 문화 현실이 융성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무대에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대는 진짜 크고, 그러니까 소극장인 거에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음향 조명이 정말 좋거든요. 아쉬운 거는 이제 90석이니까 웬만한 공연들은 뭐 90석이면 괜찮은데 한 120석, 150석 되면 좋을 공연들이 생겨나더라고. 이제 지역 성장하면서 좀 하루에 2번씩 공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메꾸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음악 창작소가 대구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어떤 예술계, 독립문화계에서 우려가 많았던 것이 그 전에 영상과 관련된 모 단체가 대구에 들어오면서 관의 모 기관에서 주도가 됐는데 저 영상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과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진행이 돼버려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있었거든요. 음악 창작소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남구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남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창작센터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큰 두 개의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약간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좀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근데 그럼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서 인력비는 절감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세부적인 갈등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음악 창작소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대구 그리고 마포구가 서울 마포구 대구랑 더불어서 유의하게 기초자치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강진도 조금 잘 되다가 이제 애매한 상황이 어쨌거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잘 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이유는 생겨나는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점들이 수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 전일 때부터 여기 창작소랑 소장님이랑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 아쉬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인들의 여론을 통해서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수렴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무적이었거든요. 특히 그게 의원이 되고 나서는 더 빠르고 수월해졌고 그래서 저는 이 음악 창작소 민과 소통하는 좋은 행정의 예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가 대구는 또 그 이전에 정말 좋은 음악적 환경이 이미 소프트웨어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너무나 뛰어난 후배들, 뛰어난 음악인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꿰어지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 꿰는 역할의 일부를 음악 창작소가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좀 그 음악적 소통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정리하면 이미 갖추고 있는 민의 토양, 그것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관의 의지와 소통 능력이 대구 음악 창작소가 전국에서 1등을 달리는 창작소로 만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운영하시는 민상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의견을 계속 많이 들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또 하나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쉽게 바뀌셨는데 새로 오신 대덕문화관장님 환영합니다. 그저거나 소장님의 윗분이신 대덕문화관장님이셨던 백기 관장님, 지금은 백기 교육홍보과장님께서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외람된 얘기지만 문화 전문가는 아니셨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소통 능력, 좀 속된 말로 하면 눈치밥 이런 게 정말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필요한 거,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술행정을 진행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이 원하는 거를 좀 반영해주는, 읽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하면서 아다리가 맞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소통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 특히나 우리랑 함께 얘기를 하면 더 좀 쉽게 얘기될 수 있을 거다. 불만인 사항도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고 버려버리자, 아이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러면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기엔 그리고- 너무 아까워요. 예. 지금 이 우리의 자원들과 이 그죠. 자원들이. 그래서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할 때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디 아레나 뮤직 D 뮤직 아레나 페스티벌 짜자잔. 디 뮤직 아레나 페스티벌이라고 이번에 3월 달에 하게 될 겁니다. 공고문이 올라오셔서 다들 아마 보실 분들은 거의 다 보셨겠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쯤에 갑자기 전국 음악 창작소를 상대로 3,500 정도의 공모 사업이 떴어요. 갑자기인데. 예, 갑자기 떠서 사실 이 부분도 음악 창작소 소장님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소장님께서 직접 이런 사업이 떴는데 너무 어떻게 참 하면 잘하세요. 좋을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공모 사업 뜬 비용이 뜨는 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일 늘어나는 거지. 자기 일만 더 늘어나지. 사실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을 하자고 하셨고, 그리고 또 좋게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대구 라이브 클럽 데이 형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사장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사장님이 저희 활동하는 걸 보시니까 이번님 여기 3,500 정도 떴는데 이거를 그 하신 데라클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 대신에 데라클은 저희 음악인들이 아니다. 내랑 통화할 때 내가 했어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한테 다시 물어 여쭤보시는 거구나. 이미 소장님이 데라클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저는 초점이 같은데 그건 알고 가치나 계시겠죠. 취지를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분명 지역 음악인들에게 가치겠다 생각을 하신 그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데라클이라는 이름은 우리 음악인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또 한 번의 계기로 하시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상반기 하시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하반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제 예. 알았네. 방송하면서 많은 게 났네요. 참네. 어쨌든 데라클 형식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클럽 3군데에서 한 20개 팀, 처음에 24개 팀 하려고 했는데 비용적으로 조금 홍보에다 더 치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서 20개 팀 정도로 줄이고, 그 중에서 헤드라이너 2팀은 서울에 한 팀, 뭐 이 정도, 서울에 한 2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팀 2팀 정도를 불러오는 게 홍보에 도움되지 않을까. 사실 확정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가격인데 또 취지를 아셔가지고 또 와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그 감사드립니다. 부분에도 사실은 뭐 저희는 아이디어만 냈고요. 실제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이 서류 작업 다 해가지고 따내신 거예요. 갑자기 우려했던 사항은 가령 데라클 형식으로 가지고 가는데 대구팀 아닌 팀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거주자나 대구에 직업을 두고 있거나 어쨌든 대구에서 활동하는 객관적인 증명은 주소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50% 이상인 팀과 자기 곡을 3곡 가지고 있는 팀, 자기 곡 3곡이라는 곡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고요. 심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팀 선정에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심사위원 중에서 TBC의 청춘 버스킹 PD님을 모셔서 그분이면 대구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라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 사람은 진짜 대구에서 활동하는 팀이다, 이 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팀인데 한번 내려온 것 같다 라는 팀을 배제시킬 수 있을 정도, 아마 그냥 상반기 데라클인데 뭐 출연료도 받고 우리가 했던 거랑은 또 다른 식의 진행에 데라클 한다 생각하는 정도로, 그 대신 홍보가 어마무시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페이스북 홍보에서부터 밖에 현수막 다는 거까지 하면 기존에 해봤던 우리가 원했던 홍보를 넘어서는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이가 합당한 수준은 사실 아닐 거예요. 이게 또 뭐 짠 예산이니까 제가 알기로 한 50 정도 50만 원. 네. 정도 선에서 팀당 50만 원 되는 정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수익 이런 차원은 안 될 거죠. 그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관내 것들에 대한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공모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심사위원을 가지고. 왜냐하면 누가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포함해서 누군가의 의견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그분들이 선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한계도 있지만 관외의 것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이 얘기는 조금 이제 같이 묶어서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관에서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선정 방식,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공연할까, 이런 식은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관에서는 다른 계약, 사람들 계약 말고 물건 계약할 때 전부 다 입찰식으로 해야 되고, 일정 비용이 지나가면 임의 계약은 쉽지 않거든요. 임의 계약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출연자 선정도 쉽게 말하면 입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심사위원이 오는데, 심사위원도 최대한 이권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인맥이 없는 상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역 상황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저번에 했었던 대구를 노래하다. 그 얘기 자연스럽게 봅시다. 네, 사실은 넘어가면서 음악청약소에 네. 얘기지 않았어요. 그 한계점이랑 발전상을 그대로 그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구를 노래하다 같은 경우에도 1회차 때는 대구 팀이 아닌 팀이 대구를 노래하고 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심사위원이 서울 팀이 되었거든요. 서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음악상만 본 거죠. 이 사람이 대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냐라는 판단까지 내릴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뺄 수 있는 방법들 계속 생각해내서 대구를 노래하다 두 번째 대회라고 할까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 라이브의 조재원 군이 대상을 받았죠. 네! 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네, 너무나 기쁜 근데 일이고. 곡이 너무 좋아요. 예. 들어봤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대구 팀만 꼭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죠.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과의 성장이라는 점을 봤을 때 특히나 상반으로 서울에서 잠깐 내려오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크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용왕석 그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구 시내 발전, 대구 음악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겠는가는 그죠. 정말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통화했던 분조차도 이렇게 하면 대구 팀들만 서는 거 맞냐, 또다시 대구 주소지를 가진 누군가 와서 상 받는 거 아니냐, 이득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대구 지역 시내를 살리려고 같이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대구 시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네. 물어볼 게 있는데 와, 와, 재미있습니까? 우리 잠깐만 뚜감독님. 왔다가 해서 이게 염색이 제가 참 좋아하는 염색이라서. 네, 사진으로 띄울게. 네, 두 감독님 지금 나오셨습니다. 오늘 뭐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기사로 접한 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심사를 보시는 분들이나 선정위원들은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거 되게 좋은 취지긴 한데, 우리가 뭐 20팀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뽑으실 수는 있는데, 뭐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OX를 주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예전에 있었던 사업,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거기에서 이제 뭐 선정이 안 됐다든지 뭐 무효한데 해버린 데는, 아니면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많은 팀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을 한 팀밖에 안 했다든지, 그 지역의 형편 상황 솔직히 뭐 서울보다 못한 건 당연한데 너무 고압적이거나 문턱이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예전에 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기사에서 이제 제시한 거는 극하고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뭐 사업을 없앤 거에 대해서 취지가 뭐 안 맞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볼 만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첩돼 있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꼴 지역주의자, 서울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시는 그 심사위원들이 와서 뭐 잠깐 하고 가는 걸 큰 반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랑 친한 분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근데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역 그 사회, 지역 예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아직 관에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없어야 되고, 첫 번째 알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 대구에서는 많았던 거예요. 아까 그 대구를 노래하다 예를 들어서 좀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대구를 노래하다에 서울 팀들이 대구에 애정도 없는 사람이 그냥 상을 받기 위해 쓴 가사, 선정작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와서 선정되는 이런 과정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심사위원들이 대구뿐이 아니라는 건 난 납득이 안 된다. 대구를 노래하다 있어서는. 왜냐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동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알지 않고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피력을 드렸는데
작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심사위원들이 지역에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대신에 우리 지역 예술 사회가 잡음 없이 알력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토양들을 지금 잘 만들고 있고 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모 사업이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것도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말씀 잘해주신 게 몇 팀을 선정하는지 얘기를 안 해버린 게 있었거든요. 해당자를 안 뽑는다든가 한 팀만 뽑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심사위원들의 의향이더라고요. 해당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작이 뭐 한 팀밖에 없을 수 있는 얘기는 전달하는 그 정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악 창작소의 취지 중에 하나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팀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루키들을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어떤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굳이 내 팀을 꼭 뽑아야 될 이유가 없은 경우도 있거든요. 퀄리티가 안 되는데 굳이 내 팀을 꼭 뽑아서 퀄리티 안 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실력을 늘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냐?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넘어가고 또 하나 더 말씀하셨듯이 아예 없어진 거 뭐 프로젝트 밴드 같은 경우는 요것도 요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될 수 있는데 저는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지역사회 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느 정도 여론을 들어봤던 내용인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거는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프로젝트 밴드를 만드는 거 이 취지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페이를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은 행사에서 타지의 그게 아니라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음악장소를 대표하는 더 나가서 대덕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밴드 집단이 많은 어떤 행사들에서 직접 연주를 계속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뮤지션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제대로 된 밴드를 갖자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프로젝트 밴드를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특히나 대구의 음악인들 세션 집단들이 평가를 받는다던가 여기에 되게 좀 낯설어 하시고 거기다 서로 간의 어떤 특히나 마음이 맞고 음악적 어떤 취향이 맞고 어떤 그런 음악적인 코드가 맞을 때 좋은 밴드들, 좋은 세션 집단들, 좋은 프로젝트 밴드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공모의 방식은 이건 안 맞을 거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맞았고 올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작년에 아쉬웠던 점들을 얘기해볼까요? 제가 좀 인터뷰들을 해보니까 녹음 과정에서 좀 약간 이건 전문적 영역이긴 한데 메트럼 소리가 있거든요. 클릭 소리 삑뻑뻑뻑 들으면서 녹음을 하는데 보통 저희 같은 락밴드 같은 경우에는 드러머만 듣고 저희 베이스 기타 보컬은 그 드럼을 듣고 그냥 삑 소리를 빼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드폰으로 듣잖아요. 마이크가 워낙 예민하니까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이번에 좀 그렇게 된 팀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행착오긴 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저부터 한번 조치를 취해볼까 합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이라고 좀. 또 하나는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뮤직비디오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뜻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이건 다 동의하실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대구 지역 음악인들이 음원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뮤직비디오가 생겨나서 좀 이게 사람들한테 뭐 유튜브를 통하든 음원 사이트를 통하든 더 가깝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수건 사업인데 그걸 또 음악 창작소에 진행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아직 디테일적인 면, 연출적인 면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 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라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팀당 한 250만 원 비용이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적당하다 저도 그게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아마 소장님도 그게 적당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작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나 봐요. 두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뮤직비디오 제작자로서 적당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돈이죠, 그죠? 그 예, 뭐 제작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좀 근데 아쉬운 많이 부분. 찍으려면 캐스팅이나 뭐 로케이션 이런 비용 포함해서 그렇죠. 1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되게 상대적이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연출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좀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하려고 했다고보다는 실황 라이브를 찍어주는 비용으로 한 250 잡았는데 그거에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뮤직비디오도 하고 싶은 팀은 뮤직비디오 해도 된다 라고 열린 마인드로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황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연예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한정적인 역할 안에서 해내야 되는 거고 관내 기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 내에 있는
사업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을 관내 발전을 시키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도 하거든요. 수의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관내 업체들을 어지간하면 수의 계약 하라 지역 경제 발전 이런 하는 차원에서 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뮤직비디오 한 편은 모가양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하셨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직접 만들었는 건지 업체에서 만들어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곡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수준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느낌에는 그거는 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뮤지션들의 만족도겠죠. 네. 그 뮤지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족도가 어쩔 수 없고 궁금하네요. 비용의 한계 속에서 네. 곡을 뮤직비디오 자체가 정말 좋지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곡을 침해할 정도는 아닌 그런 저는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과양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중요할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250만 원 생돈 들여서 뮤직비디오 만들 수 있는 팀 몇 팀이 있어요 대구에. 25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런 거라도 만들어냈다는 거 자체에서 저는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하는 사람은 뮤직비디오 찍고 아니면 이 돈을 좀 더 음원 만드는데 음원이나 홍보에 투자한다. 이럴 수는 좋은데 어쨌거나 적어도 그 뮤직비디오 업체라도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대구에 훌륭한 팀 참 많더라고. 제가 살려보니까 지금 아지트도 있고 가람도 있고 선정은 가능할 겁니다. 영상서랍도 있고 우리 하소도 있고 네. 선정은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노래도 앨범 있고. 디자인은 자기들이 다 업체 선정해서 했잖아요. 처음에는 또 이제 그 쇼케이스 지원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되 사업 짜야 되고 또 딱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냐 법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을 훑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또 입대는 사람들 뭐 저희 의원일 수도 있고 뭐 감사기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상관없이 그냥 턴키로 뮤지션들이 직접 알아서 집행하는 걸로 전환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장님께 그리고 우리 그 임지 주임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와, 그 쉽지 굉장히 이런 않습니다. 식으로 자꾸 소통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게 문제냐면 문제 지적할 때는 왜 법대로 안 했냐, 절차대로 안 했냐 이걸 지적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절차대로 하세요. 이게 절차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문제됐던 것 중에는 프로젝트 밴드가 무선된 거랑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음악 창작소 생겼을 때보다 지금 훨씬 발전했듯이 작년에 문제 있었던 거는 올해 또 새롭게 수정해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음악 창작소의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만 잃지 않고 간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관에 잘못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소통과 개선과 수정의 여지가 있는가? 이곳은 분명히 있는 곳이라서 정말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하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킨 거를 봤을 때 서울 팀들이 다 불러서 대구 문화를 융성한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구로 다 간다 그것도 갇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류하고 있는 모 도시에서는 지역 색깔을 넘어두면서 전체적 발전에 저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모 도시의 모든 음악 창작소는 지역 팀들을 관심을 두지 않고 서울 팀들을 다 불러오면서 지역 문화가 죽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 답이 없는 것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율, 교류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여기 저희 의원도 가고 서울에서 오신 좀 유명하신 특유의 어떤 그 음악 관계자들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더니만 그러니까 좀 아쉽다 말씀하시면서 그 서울 업체에 대해 좀 문의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서울이 교류를 하면 좋겠는데 교류보다는 사실 많은 경우 그냥 가져가고 끝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믹싱이든 마스터링이든 지역의 거를 사실은 대충 해서 보내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250만 원으로 서울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들 그 이상 퀄리티가 나올까요? 1000만 원이 몰라도 1000만 원 줄 거면 또 지역의 제작자들한테 기회를 줘보는 게 더 지역 발전에 좋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서울이다 대구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 대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교류와 우리의 것 살리는 것과 이것들이 조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김광석 대회, 포크 페스티벌 대회도 마찬가지죠. 대구 팀만 쓰라는 게 절대 아니라 그 교류와 이걸 통해서 함께 발전할 지역 문화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속에 음악 창작소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음악 창작소는 그걸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뚜 감독이랑 같이 서울의 인디 밴드들의 그 뮤직비디오를 쭉 보는데 전반적으로 높은 게 절대 아니더라고. 일부가 높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서울에 잘 되는 부분만 보지 말고 평균을 봤으면 좋겠어요.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평균이 떨어지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음악 창작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는 거는 뮤지션 분들이 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구에 뮤지션 씬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죠. 이번에 디뮤직 아레나와 또 다음 열릴 데라클에서만 봐도 수십 개 팀이 나와서 어우, 너무 거창하게 파티를 할 얘는 거거든요. 너무 훌륭한 시민들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작년은 예, 폴립 예. 너무 예, 올해는 고루고루한 팀이 또 탄생을 했죠. 예, 계속 고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진출을 해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 더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없잖아, 그거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존재하는 걸 없다고 하는 것만큼 진짜로 꿈 같은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안 믿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마음이 같고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음악 창작사도 우리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원이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이 반영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고 저희의 권리자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계에서도 의원이 나온 게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만이 있거나 아쉬운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보원은 무조건 보호를 할 테니까 반드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게,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니까 저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전화, 카톡에서 나는 카톡에서 난 전화질 하니까. 페이스북에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창작소에서 한 대담아서 시즌 2 제로편 제로. 예, 시즌 2가 이 제로 이후에 언제 또 찍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대담아서 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기해년이죠. 아직까지 기해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음력이 지나야 되는 거 아시죠? 새해년 돼지해, 황금 돼지해에 많은 복 받으시고 많이 대박 나시고,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크다. 자기 삶이 진짜 행복한가, 내 삶이 진짜 어떤가를 한번 보시면서 새해에는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대담하셨습니다. 안녕, 굿바이, see you. 아이고